경윤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수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급은 첫 경주 5경주부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기복 심한 선수들이 접전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선행 나설 수 있는 고재준이 타이밍만 제대로만 잡는다면 배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경주는 추입형인 유선우가 강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2번하고 5번이 수도권 연합을 펼쳐나간다면 유선우 할 줄 아는 게 마크 추입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전일도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배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경주는 윤현준 때문에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4일 실격 후 출전했다가 연이틀 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경주감 면에서는 조성인이나 김철민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윤현준보다는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경주는 시속감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민수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일 아쉽게 착순 진입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아요. 하지만 변수 있죠. 충청권 선수들인 유근이와 이동군이 협공에 나선다면 김민수가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9경주는 전일 실격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이용희가 강자로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윤진규와 노태경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승 경주는 아무래도 특선에서 내려왔었던 강자들이 이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1번과 2번이 또 경원중학교 선후배 경상권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배당도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수급 5경주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수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정태가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데 선행도 어중간하고 추입도 어중간합니다. 마크도 어중간하다는 점에서 김정태가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정태 입장에서는 이수원보다는 아무래도 4번 장찬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정태도 겨울 되면 광명에 와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양팀 장찬재와 연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데 긴거리 또다시 나섰다가 장찬재에게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김정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추입에 대한 부담감 없는 오히려 이수원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5번과 6번의 연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우선하시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아무래도 김정태가 젖히고 장찬재가 상황에 따라서 추입이 좋기 때문에 직선 따먹을 수 있어요.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이수원과 김정태 연합이죠. 5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찬재 짧고 김정태도 선행 안 되죠. 이수원도 예전에는 힘을 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즘 들어서는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서로 우승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힘을 쓸 수 있는 선행력 발에 나갈 수 있는 고재준이 앞선에서 냅다 달려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고재준을 막혀 나가기 위해서 4번, 5번, 6번이 싸우게 된다면 고재준 어부질이 우승 차지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200 시속이 11초 때 중반 정도 끊어낸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고재준이 힘으로 버텨낸다면 고재준 머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 5번, 6번이 싸움만 준다면 고재준 머리예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4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6번 정도는 7번하고 6번은 고재준 놓고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4, 76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번 편성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고재준이 득점 높은 김정태 인정하고 김정태가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넘어서면은 5, 6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하지만 고재준도 버티기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유선호 전일 2차권에 3차권을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경주처럼만 경주를 펼쳐 나가기만 하면 되죠. 아무래도 타겟은 김주석입니다. 김주석이 힘을 쓰고 유선호가 몰고 가서 짧게만 가져간다면 김주석의 선행감만 좋다면 유선호 무리하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도 봤듯이 김승현 직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2차권까지 13배 좋은 배당을 만들어냈었는데 유선우의 뒤는 김승현이 밀착 맞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주석 이번 회차 이상하게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속도 안 나오고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때릴 김주석이 또다시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유선우가 넘어서면서 김승현까지 불러들이는 작전이 먼저인 것 같아요. 저는 6번과 5번입니다. 6번하고 5번, 6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김주석 버티기죠. 6번과 2번 정도는 6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 가능성이 있죠. 유선우가 심상훈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성상과 김해 창원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또 창원대 선후배요. 심상훈도 가만히 보면 시속감이 썩 좋지 못합니다만 경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칫 유선우가 판단 잘못해서 심상훈을 활용해 나가려고 하고 김주석을 뒤에다 붙이려고 하는 경주 운영에 나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이죠. 5번하고 2번이 연합 펼쳐 나가면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김영래도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 머리가 아니라 배당을 노려보려면 김승현 머리를 놔야죠. 직선에서 칼날 같은 추임력, 견제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 점 때문에 5번 머리입니다. 5번하고 2번, 5번하고 3번, 5번하고 2번, 5번하고 3번 김승현 머리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전일도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컨디션 몸 상태 그야말로 끝내줍니다. 그 점 때문에 5번 넣고 머리 가능성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기본은 6번과 5번이라는 점, 6번과 2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현존 14일날 실격 처리 당하고 2주 만에 나왔는데 금요 경주 때 바닥 찍었죠. 전일도 바닥 찍었었던 윤현존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득점도 원체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의 중심으로 8년은 나갈 것 같은데 윤현존 마크도 안 됩니다. 조성윤, 김철민 마크력 좋은 선수 있습니다. 몸싸움 뛰어난 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송정훈을 활용해 나가자고 하자니 송정훈의 시속감도 썩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현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금요 경주처럼 또 서둘러서 경주를 이끌어 나갔다간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상당히 좀 윤현준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가급적이면 쉬어 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조성윤이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직선에서 추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윤현준이 때리고 조성윤이 몰고 가서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미를 김철민이 쫓아 들어가는 4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5번, 4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썩어도 준치 윤현준 때리고 조성인이 몰고 가서 후미 견제에 나선다면 4번과 2번의 연합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4번과 5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되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송정훈이 때립니다. 송정훈의 뒤를 김철민이 몰고 가죠. 그렇게 된다면 송정훈을 활용해 나갈 김철민의 직선 추입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윤현진이 때리고 김철민이 몰고 가게 된다면 5번과 2번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4번하고 5번을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 4번, 5번 주력 승부입니다. 4번, 2번이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3이 가능합니다. 5-3 견주권 김철민의 송정훈, 김철민의 윤현준까지는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함께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윤현준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경주예요. 배팅하기도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경주는 가급적이면 쉬어가시는 전략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김민수 전일 나름대로 힘을 써봤어요. 하지만 직선에서 3차고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민수 시속감은 괜찮았죠. 편성은 괜찮습니다. 김민수가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4번하고 5번이 경북 최고 선수들인데 김민수가
충청권이 아닌 이들과 4번하고 5번하고 연합을 펼쳐 나가려고 한다면 자칫 김민수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수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유근이 대단했죠.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2차권까지 좋은 배당을 안겨줬었던 유근이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엄청났습니다. 김민수의 뒷자리 유근이가 막 해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 3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에, 3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김민수가 딱히 마땅히 활약에 나갈 선수가 정동호밖에 없는데 선발급 시속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민수가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바퀴 전부터 반바퀴 지점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유근이가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공략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동근이 아무래도 일요 경쟁 강하죠. 때리고 버텨낼 수도 있어요. 이번 회차는 좀 아쉽습니다만 일요 경쟁 강한 이동근이에요. 3번과 6번 동반 입상, 3번과 6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에서 살짝 언급했다시피 김민수가 자칫 경상권 4번하고 5번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한다면, 경상권끼리 뭉치려고 한다면 이번 편성 배당 나옵니다. 배당을 만들어낼 선수 후다닥 엄청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직선에서 차 나올 때는 모토 달았던 것 같습니다. 유근이에요. 유근이와 이동근의 연합입니다. 1번하고 6번이에요. 1번하고 6번 여기에 한 차권 더 노려볼 수 있는 선수가 공민규입니다.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번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빠지면 16하고 12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민수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완군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근이 칩 충분히 견제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이 먼저고 3-6이 차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주입니다. 이용이 참 전일 어이없는 경주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수 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어요. 이용이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사착 들이대면서 실격 면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차라리 실격이라도 당했었더라면 좀 속이라도 시원했을 것 같은데 악착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면죄부 받고 이용이가 지금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정신 바짝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3번 윤진규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1월 이용이가 활약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윤진규도 시속감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용이가 윤진규를 여유있게 넘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전의를 하는 거 봐서는 답답하죠. 그 점 때문에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은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금일만큼은 그래도 이용이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3경주권 쪽에 1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용이가 윤진기를 뒤에다 붙이고 노태경을 활용해 나갈 수도 있어요. 13기 동기생이라는 점, 뭐 노태경도 최근 들어서 아쉽습니다만 시속감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용이가 윤진기를 뒤에다 붙이려고 한다면 노태경과 연합이 가능합니다.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전일 같은 어이없는 경주 운영은 펼쳐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때리고 취입 나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다시 이용이가 다른 생각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전일 경주 생각하다가 또다시 무너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윤진기 머리의 노태경이죠. 전락권입니다.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여기에 3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진규의 훈련 파트너가 노태경입니다. 근데 노태경은 훈련 파트너가 개인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윤진규가 가면 함께 훈련하고 있는 노태경이 가고 김광석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5나 3-6은 전이라는 거 봐서 이용이 빠지면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멍 때리거나 딴 생각한다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 우스컵 결승전 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일단 4번 한탁기랑 7번 김시우가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입니다. 아무래도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백기 갖고 있는 고유한 정영교,
김주동보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또 가평고 선후배 사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연합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타키가 지금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김시우가 과연 한타키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한타키를 김시우가 한타키를 뒤에다 두고 본인의 실리 챙겨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 분위기 봐서는 한타키가 힘을 쓰고 김시우가 몰고 가면서 슈퍼에 나가는 경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7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김시우 편안하게 머리 들고 직선에서 차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전했습니다만 그래도 11월 달에는 머리 쳤었던 경주도 있었고 착순권 안에 들어왔었던 경주도 있었어요. 그 점 때문에 김시우가 아무래도 한타키보다는 노련한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번과 4번입니다. 7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4번, 7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반대로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보고 남게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문제는 한타키가 본인 실리 챙겨 나가겠다고 욕심 부릴 수도 있어요. 동기생 김태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한다면 김시우, 양진우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죠. 아무래도 두 선수가 20기 동기생입니다. 그 점 때문에 양진우 전열처럼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김시우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마크롱만 놓고 본다면 양진우 따라올 만한 선수 없는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7번하고 3번, 7번과 3번 동반 입장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한타키가 동기생인 김태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태현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타키가 몰고 가기만 하면 돼요. 아무래도 김시우가 한타키 믿고 가다가 김주동이 끌어내서 몸싸움 펼쳐 나간다면 김시우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체구가 작습니다. 171밖에 안 돼요. 체중도 75 왔다 갔다 한 김시우라는 점에서 한타키가 김태현 활약이 나간다면 4번과 1번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과 1번 동반 입장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진우와 김시우가 20기 동기생입니다. 하지만 동서울과 청평은 좀 거리가 멀죠. 한타키는 동서울하고 김포입니다. 바로 또 광명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양진우는 실리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시우가 잘 가면 달라붙을 것 같고 한타키가 가면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4일과 4-3은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7-4가 먼저 같습니다. 7번과 3번을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수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현장에서 경륜왕 책을 구입하셔서 비교 분석해 보시면 아무래도 경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6543 음성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경주권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 특성급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